칠판을 진짜 잘 지우신다, 그죠? 딱 필요한 것만 남기고. 이 경험자의 그건데. 어, 딱 처음에 말씀하시고 글자를 굉장히 크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일단 그 앞 시간에 하셨던 내용 중에 중개업 종사하고 중개업무 수행 구분하시죠? 흰분필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누구죠? 개공 등 그랬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자기 있는 사람. 개공, 소공이. 그래서 그리고 개공 등 할 때 등은 고용인을 말한다 그랬죠. 그죠? 고용인을 말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등 소공은 소공과 중개 보조원의 차이가 뭐였죠? 네, 자격의 의무. 그래서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이렇게 표현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공이라 할 때 종류가 두 개가 있었죠. 고용인으로서의 소공이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소공이라고 말한다. 그죠? 포함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일단은 용어는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순수가요.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공통적으로 들어갈 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이 법하고 중개업 0이 있었죠. 그 다음에 등록 이퀄 뭐였죠? 사무소를 말합니다. 중개업에 종사한다는 말은 사무소에 뭐가 걸려있다?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다라는 뜻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소공과 중개 보조원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소공 그러면 제일 먼저 기억나야 될 거? 예, 자격증지 딱 유불문하고 그거 기억하시고 예, 그 정도만. 그리고 중개업무 수행이라 할 때 세 가지 말씀드렸죠. 확인 설명, 설명서 작성, 거래 계약서 작성. 이걸 확인 설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중개는 알선을 말하고 중개한다, 알선한다, 소개한다. 무엇을? 법률행위를. 법률행위란 계약을 말하고 계약 중에서도 쌍무계약을. 그때 매매교환 임대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그 밖에 권리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률행위라고 해서 모든 법률행위가 대상이 아니라 뭐에 대한 법정 중개상물 몇 개? 5가지에 대한 법률행위라야 중개의 대상이 된다 하셨죠? 까지. 그리고 53페이지 보니까 중개의 3요소가 나오는데 이거 뭐 별거 아니고요. 간단하게 중개한다. 그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있습니다. 갑이 있고 A라는 사람이 매도인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을 팔아달라고 뭐한다? 의뢰했겠죠?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권리를 이전할 목적으로 중개, 소개를 의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 그럽니다. 그러면 반대편에도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는 누구냐? 매수인. 살 사람이죠. 살 사람을 자 역시 개공한테 구해달라고 건물을 구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이 매수인은 뭐라고 한다? 권리, 그죠? 취득 중개 의뢰인이라고 합니다.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 그러면 보시는 바처럼 중개 의뢰인은 종류가 몇 개 있죠?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인이라고만 부르면 그 말 안에 종류가 2가지가 그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공갑은 저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설명을 중개 의뢰인에게 할까요?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할까요? 그죠? 중개 의뢰인이 아니라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A와 갑, B와 갑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뭐라고 할까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랑 누구죠?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을 말합니다. 그죠? 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에 A와 B 사이에 중개계약이 체결되었고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 즉 우리 집 팔아줘 사줘라고 했을 때 이 개업 공인중개사 갑에게는 뭐가 발생했을까요? 아까 돈 받을 권리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그게 뭐였죠?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한 거죠. 그때 갑이 나는 돈 받아야 돼 유상이에요 라고 말 안 해도 보수 지급에 대해서 A하고 갑하고 서로 약속을 안 해도 돼요. 뭐만 되면 거래만 되면 돈 줘야 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소개하고 A와 B 사이에 무슨 계약이 거래가 되도록 거래 계약이 되도록 즉 이걸 이게 아까 법률행위였어요. 법률행위 즉 여기서는 지금 뭐겠어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도록 갑이 뭐 한다고? 중개를 합니다. 그래서 중개한다. 무엇을? 법률행위를. 매매 계약을 아셨죠? 뭐에 대한?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률행위를. 그래서 이때 거래 계약이 되면 즉 의뢰가 되었고 거래가 되면 개공갑에게는 이제 뭐 중개 보수 청구권을 말 수 있죠. 행사할 수 있어요. 중개 보수는 발생 시점과 행사 시점이 다릅니다. 언제 돈 받을 권리 생겼다고? 의뢰했을 때, 즉 중개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언제 중개 보수를 달라고 말할 수 있죠? 거래됐을 때, 거래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아셨죠? 그래서 의뢰와 거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뢰를 했는데 아셨죠? 나중에 A, B가 개공갑을 빼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체결해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이미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돈 받을 권리가. 그리고 거래가 뭐 때문에 이루어졌죠? 의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중개를 통해서 거래 계약이 됐기 때문에 중개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건물을 뭐라고 부르나? 중개대상물 그러죠. 그리고 중개, 의뢰인, 개업 공인중개사 세 가지를 뭐라 한다? 중개 3요소라고 부릅니다. 들었죠? 예, 그냥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중개 3요소로 하고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중개보청구권,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는 때가 언제다? 의뢰시 이퀄 중개계약 체결시. 행사하는 때가 언제다? 거래시 거래계약 체결시. 아셨죠? 그러면 이 개공의 중개보수청구권은 언제 소멸할까요? 계약이 깨지면. 이러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깨지면 즉 계약이 해제, 취소, 무효가 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OX. 이제 이게 일반적인 말하고의 차이예요. 계약이 깨져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요. 왜? 계약이 깨진 원인을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개공 때문에 깨졌으면 못 받을 거고 당사자 사이에 그죠? 뭐 계약 지체라든지 그죠? 예, 이 의무의 지체에 따라서 뭐 만약 계약이 깨졌다 그러면 개공은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개공의 고의 과실 때문이면 못 받겠지만 개공의 고의 과실 없이라고 놓으면 받아 못 받아? 네, 받아야 돼요. 이해하겠죠? 단순하게 거래 계약의 해제, 취소, 무효가 되면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OX다. X다. 아셨죠? 이거 그림 이해하시겠죠? 예, 요거 그림하고 요 그림도. 자, 그러면 중개 3요소가 나왔고 중개행위의 법적 성질이 나오는데 여기 있죠. 중개란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행위다. 이 끝이에요. 뭐에 대한?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률행위 성립을 위해 조력하는 사실행위가 뭐라고? 중개다. 예, 이 끝입니다. 딴 거 없고 거기까지만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밑에 판례 보입니까? 판례에 보면 계속 우리가 나중에도 이제 언급해야 되는 경우인데 2번에 보면 중개 행위에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있죠? 그걸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보는 김에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보호의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컷 잘라봐요. 그러니까 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로 판단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확 줄여버리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있죠. 이 부분을 딱 줄여버리면 주관적 의사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한다 안 한다 할 것이 아니라 돼 있죠. 컷 자르시고 뒤에 개공의 행위 이게 줄 끄세요. 개공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개행위 해당 여부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근데 줄여서 나중에 뭐 뒤에 나올 때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외형상 객관주의 이렇게 하면 돼요. 외형상 즉 통념상 일반적으로 보아하건대 이렇게 그래서 외형상 객관주의다. 그러니까 중개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뭐라고? 외형상 객관주의다.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여기까지만 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넘어갑니다. 54페이지 보니까 중개계약과 민법상 전형계약과의 구별을 그랬는데 전형계약이 뭐냐? 민법 전에 있는 형식이다 이 말입니다.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이 뭐라고? 전형계약. 근데 14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중개계약은 민법전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비전형계약이에요. 즉 전형계약이 아니란 말이죠. 즉 민법전에 있으니까 이름이 있죠. 무슨 계약? 유명계약 그래요. 우리는 중개계약은 이름이 없어. 무슨 계약? 무명계약이 무명계약 하셨죠? 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딱 체크하실 게 자, 첫 번째 대리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급 이 두 개만 좀 보면 돼요. 그리고 대리라 그럴 때 이거 중개하고 대리는 둘 다 보조하죠. 문제는 중개는 제가 아까 사실행위를 했어요, 법률행위를 했어요? 사실행위. 대리는 법률행위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라는 것하고도 뭐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중개는 사실행위고 대리는 뭐라고? 법률행위다. 그 다음에 자 중개와 위임 보입니까? 옆에다가 학설 판례라고 적으면 돼요. 현재 중개 계약에 대한 학설과 판례는 뭐라 보느냐? 이렇게 봐요. 위임 유사 계약이다라고 봐요. 중개 계약은 위임과 비슷한 형태의 계약이다. 그죠? 위임 유사 계약입니다. 혹은 위임 계약의 일종이라고 본다. 공통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보입니까? 거기 옆에 공통점. 이거 줄여 그냥 성관주의 의무 그래요? 성관주의 의무가 어떤 거예요? 그러한 직업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정도의 주의 의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개업 하니까 이 정도는 알 거야. 이 정도는 뭐 해야 될 거야. 생각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공부하는 놈이 그것도 모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야. 그게 뭐라고? 성관주의 의무예요. 그러면 시험을 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수험생으로서의 성관주의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을까?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을 찾을 때 가장 옳거나 가장 옳지 않은 답을 찾아야 될 성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를 풀었는데 1번은 확실하게 틀렸어요. 2번은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3번은 따져보면 틀린 지문일 가능성이 한 80%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답은 뭘 찾아야 돼? 여러분은 1번 찾아야 돼요. 1번을 정답을 체크해야 되지. 이게 다수 소수 따라가지고 논란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X라고 잘못된 지문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 정도 그런 지문을 체크해놓고 이것도 맞게 해주세요. 이 신청하면 안 받아줘. 알겠죠? 그때 내린 법무부 유권해석이 그거예요. 시험에서 수험생은 가장 옳거나 가장 옳지 않은 정답을 찾아낼 순간주의 의무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어중간한 거 찍어놨고 명확한 답이 있는데 그거 놔두고 어중간한 거 찍어놨고는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을 칠 때 어느 해보면 이 신청에 대해서 있잖아요. 가답 있잖아요. 그죠? 가답이 나오면 이 신청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받아준 데가 있어요. 왜? 그게 왜 안 받아주겠어요? 합격생이 많이 나온 거야. 합격생이 많이 나왔으니까 받아주지 않아요. 근데 비율상 해보니까 합격생이 좀 작아. 한 문제를 정답 처리하면 한 5,000명이 늘어요. 뭔 말이겠죠? 그 한 문제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정답으로 처리 안 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분명히 이거 틀린 건데 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안 받아줄 수도 있어. 왜? 그거보다 확실하게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어중간한 거 찍어놓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그 관련해가지고 나온 그 법무부 유권 해석입니다. 자, 성관주의 의무 때문에 현재 학설과 판례는 뭐라 본다고? 위임 유사 계약으로 봅니다. 근데 쭉 밑에 60년대의 판례는 도급설이었어요. 중개와 도급에서 일의 완성, 아까 그랬죠?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뭐 없이는 뭐 없다고. 거래 없으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아셨죠? 근데 도급과 중개의 차이는 뭐냐면 도급은 있잖아요. 책상을 만들 때 우리 주문이 있죠. 주문. 책상 백조를 주문했어. 책상 백조를 주문했는데 원래는 그죠? 이게 마루라 그럽니까? 이렇게 뒤에 모서리 라운딩 된 거 있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안 부딪히면 엄청 아프잖아요. 한번 부딪혀 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냐 합니까? 됐다 아픈데 아프다고 하소연할 수가 없어. 그럴 때가 제일 아프죠. 제 경험상 제일 많이 겪은 데가 안전뱅이 식당 있잖아. 식당 앉아서 밥 먹는데 신발씩 벗고 올라가지고 그 모서리 있잖아요. 모서리 찧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거 제가 잘못해가지고 누구한테 화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운딩 되게 이렇게 마루 꽃을 이렇게 이제 주문했는데 세상에 각을 진 걸 가져온 거예요. 근데 전체를 거부할 수 있을 만큼 하자는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가격을 깎을 수 있어요. 감액. 아셨죠? 그러니까 도급은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개는 보수 앞에 항상 뭐가 붙냐면 법정이라는 말이 붙어요. 이해하겠죠? 법으로 정한 보수이기 때문에 임의로 감액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지만 중개와 도급에 있어 가지고 있죠. 일의 완성에 대한 의무가 없고 있고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급 주문을 했으면 그 언제 날짜까지 완성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중개는 우리 집 팔아줘요라고 해서 중개 계약을 맺었다고 개공이 팔아줄 의무는 없죠. 그런 정도 차이점. 해서 다른 거 딱 접어두고 하나 말하면 돼요. 현재 학설과 판례는 뭐라고? 위임 유사 계약으로 본다. 이유는 성관주의 의무의 공통점 때문에 그것만 체크해서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중개계약의 유형을 얘기하는데 아까 그랬죠. 모든 중개 방식이 허용된다. 그죠? 뭐만 빼고 상사중개만 빼고. 그래서 그 표가 있습니다. 표 보시면 그냥 그 표에 상사중개 옆에다가 X 딱 해놓으면 돼요. 끝납니다. 그거 왜? 다 허용한다는 거예요. 쌍방중개지만 일방중개도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개계약에 있어서 모든 중개 방식을 허용하지만 뭐는 안 된다? 상사중개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밑에 중개업이 있습니다. 중개업의 정의가 있죠. 자 중개업은 해가지고 그 박스 안에 한번 끊어볼까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컷 자르시고 의뢰 동그라미 일정한 보수를 받고 컷 보수 동그라미 중개를 끊고 중개 동그라미 업으로 행하는 것 해서 업 동그라미
그러니까 중개업은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뭐하는 거다?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그죠? 자, 여기까지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면 뭐라고? 중개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중개는 유상이었어요? 무상이었어요? 유무상 상관이 없었죠? 그러면 중개업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다. 무상 중개업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중개업은 네 가지 요소만 들어가면 중개업이다라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른 거 뭐죠? 자세히 뭐 이렇게 설명이 많은데 볼 필요는 없어요. 제목만 보면 돼. 일단 의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문에 나올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있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거래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렇게 되면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의뢰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료로 그러면 아니겠죠? 유상이 아니고 무상이면 무상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개를 돼 있잖아요. 이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양파의 매매 알선은 중개가 아니다? 아니었죠. 말 그대로 법정 중개상물 5가지를 대상으로 한 법률행위라야만 중개가 돼요. 그러니까 중개의 개념이 여기 들어있죠. 따라서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도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 해야 됩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 몇 가지? 5가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이죠.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뭐라고?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 업이라는 건 뭐냐? 업은 영리, 비영리, 영리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주민자치센터 있죠?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내 주택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서 주택을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예, 그건 비영리니까요. 그리고 자,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숙집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숙집을 전문으로 중개하는 경우, 즉 소개하는 경우는 중개업일까 아닐까? 중개업입니다. 대학생은 특정인이에요? 불특정 다수예요? 불특정 다수예요. 학교에 다니는 청을 다 그냥 통칭해서 뭐라고? 대학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학생하고 불러봐요. 한 명만 돌아봐. 그렇죠?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대신에 사원주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중개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이건 중개업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그 회사 사원만 돼요. 특정인이 아셨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라는 거. 그리고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하는 거 있죠? 아니면 일회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일회성,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이라 해요. 영리 목적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경우라야 뭐라고? 중개업이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면 뭐라고? 중개업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나온 내용 중에 한번 정리를 해보죠.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로부터, 이 사람 A가 누구냐면 A는 일반인입니다. 분회장.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 아파트 좀 살 사람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요. 회장님 이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매도인이겠죠. 팔아달라고 뭐 했다고? 의뢰를 했어요. 또 C라는 사람은 A한테 혹시 주변에 집 나온 거 있으면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했어요. 의뢰했어요. 그리고 B와 C를 A가 즉 소개를 시켜서 중개를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도록 했습니다. 거래, 즉 매매 계약을 중개했죠. 네, 중개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 아파트의 시세가 4억입니다. 4억에 대한 대구광역시 조례에 따르면 1,000분의 4거든요. 그러면 얼마죠? 4416입니다. 그래서 160만원이 중개 보수가 됩니다. 160만원이. 그래서 이 A가 거래를 중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거래를 중개하면서 B한테 C한테, 그러면 법정 보수로 따지면 160만원인데 100만원씩은 챙겨줘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B와 C한테. 그래서 B와 C가 100만원 드릴게요 라고 다 말을 했어요. 그러면 A는 이 중개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일반인 A가 할 수 있죠. 그러면 B와 C로부터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 지급 약정을 맺었을 때, 100만원씩 주기로 했을 때, 이 100만원씩의 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예, 10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A를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 일반인 혹은 무자격자 그럽니다. 들었죠? A를 일반인, 무자격자, 즉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에 대한 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근데 A가 공돈이 생겨가지고 200만원 들어왔죠? 그래서 집을 팔겠다라는 사람 D를 알아요. 그래서 A가 그랬어요. 야, 내가 너희 집 팔아줄게. 그러니까 D가 네, 알아서 좀 팔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아파트를. 그래서 팔아주세요 라고 했고, 또 E라는 사람이 집을 사고 싶다, 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A가 주변에 나오면 내가 저거 구해줄게. 그러니까 E가 알아서 그죠?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다 뭐였냐? 의뢰했죠. 그러면서 A가 D하고 E한테 덧붙이기를, 이게 시가가 4억이니까 거래가 되면 다 나한테 100만원씩 줘야 돼 라고 하니까 100만원씩을 주겠다라고 D와 E가 약속을 했습니다. 해서 A가 그죠? 중개를 해가지고 소개해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다시 거래가, 즉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때 두 번째 A 있죠? 이 100만원의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은 유효일까요? 무효? 즉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A를 뭐라 불렀죠? 무자격자, 일반인 그랬어요. 두 번째 할 때 중개는 무등록자입니다. 이해하겠죠? 근데 두 번째 한 A의 행위는, A 행위는 중개업일까요? 아닐까요? A가 한 행위는, 두 번째 A가 한 행위는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다. 의뢰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보수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중개를 한 번 했어요? 반복하고 있죠? 업입니다. 그래서 의뢰, 보수, 중개업 4개의 개념이 다 들어갔죠? 그럼 이거 등록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럼 등록은 중개업의 요건입니까, 아닙니까? 등록해야 중개업이야? 아니에요. 그래서 등록 안 한 중개업은 뭐라 그래? 무등록 중개업 그래요. 그러니까 중개업이라는 이 개념하고 등록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를 3개는 이건 습관적으로 그냥 그냥 들으면 아는 거니까 기억해둬야 돼요.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와. 시험 지문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이렇게 나와요.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어쩌죠? 있죠? 그 뒤에 이 말이 이어지면 이거 중개업일까 아닐까? 결론은 중개업에 해당한다가 결론이에요. 또 하나 지문에 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라고 나오면 결론은 중개업일까 아닐까? 중개업이에요. 사실은 이 부동산 컨설팅업은 무등록 중개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뭐 부동산을 소개해주네 뭐 말이 컨설팅이지 해주면 당연히 뭡니까? 물건 소개가 이어지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게 사실 무등록 중개업의 그 기본적인 예예요 이게. 그래서 많이 걸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금전 소비대차 돈 빌리잖아 그죠?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렇게 돈을 빌리는데 그 금전을 빌려주는 걸 금전 소비대차는 우리 중개업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물건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하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를 소개하게 되면 이건 금전 소비대차가 주이잖아요. 돈 빌리는 게 대신 거기 부수해서 뭐라고 저당을 잡은 거예요. 그 경우로 하더라도 중개업이 아니다. 이 세 가지는 결론은 중개업이야. 생각할 것도 없어. 판례가 이밖에 없으니까. 등록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그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혹은 금전 소비대차 행위에 부수하여라고 넣으면 결론은 중개업이다. 딴 거 없어요. 이다. 그냥 끝나면 돼요. 중개업이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다음에 그저 보면 되고 중개업은 딴 거 없어요. 내용 볼 것도 없고 중개업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돼. 네 가지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입에 붙이면 돼요. 의뢰보수 중개업. 매번 해보면 딱 붙어. 의뢰보수 중개업. 아셨죠? 의뢰보수 중개업. 그러니까 중개든 중개업이든 이 개념이 성립하려면 무조건 뭐에 관한 경우라 해야 돼. 법정 중개 대상을 몇 개? 5가지를 대상으로 할 때만 중개가 되고 중개업이 돼요. 아셨죠? 예, 그거. 딴 건 없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 예,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중개업이라 그러면 입에 탁 튀어나올 게 의뢰, 보수, 중개업 아셨죠?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되었을 때 중개업이다. 등록과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틀린 지문으로 가장 많이 나온 예가 이거예요. 들어봐요. 중개업이라 함은 중개사무소에 께서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요. 이게 제일 전형적인 지문이에요. 뭐가 들어갔죠? 등록을 하고라는 말이 들어갔어. 등록 안 해도 중개업에 왔었죠?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수업을 제대로 들었으면 59페이지 가봐요. 세 번째, 공인중개사 보입니까? 예. 10월 30일만 기다리시면 되죠, 이제. 어차피 공부는 시작한 거고, 10월 30일은 오지 마라 그래도 올 거거든. 그죠? 예, 그래서 10월 30일까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옛날에 한참 우리 혹시 무슨 화폐죠? 가상화폐? 가상화폐하고 할 때, 주식하고 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존버라고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도, 신조어 같은 경우는 좀 자꾸 들어봐야 됩니다.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힘입니다. 버티는 힘. 그리고 버티는 건 안이 튼튼하지 않으면 버티지도 못해요. 그죠? 내공이 쌓여야 버텨.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짤막 가면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지 박아요. 한 20만원, 10만원 이렇게 벌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기백으로 지 박아요. 경험 안 해보셨죠? 가상화폐 같은 경우 한번 그랬어요. 정말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막 올라가요. 근데 한순간에 10분의 100분의 1이었어요. 그리고 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옛날 주식 기념으로 종이 된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안 팔고. 한참 데이 트레이딩이 히트 친 적이 있었죠. 뭐 까딱까딱 있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많은 것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 근데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죠? 뭐 어디가 어깨인데? 어깨에서 사가지고 무릎에 팔아놨는데 무릎에 사가지고 어깨에 팔아놨는데 무릎이 어딘디? 어깨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리고 또 이상하게 조금 머피어버 죽처럼 내가 산 것만 내려가. 그러니까 정보적인 측면에서 계속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 아주 문제죠.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 공부는 확실하죠. 왜?
누구하고 싸움이라고? 나만 싸움 나고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안 하는가 신경 쓰지 마요. 꼭 커피 마시러 가면 데리고 나가. 그죠? 담배를 피도 같이 나가고. 왜 그러냐 압니까? 불안하니까. 내만 쉬는 것 같으니까. 아셨죠? 조용히 사라지시고 조용히 와서 공부하세요. 그건 무슨, 그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이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된다고 네가 떨어지지 않아. 네가 된다고 내가 떨어지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윈윈이지. 서로 도와가면 돼. 아셨죠? 정말로. 그리고 이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은 그냥 공부하시는 것 같죠? 아니요. 옆에 다 지켜봅니다. 남이 인정하는 공부를 하면 돼요. 물론 그것도 뭐 공부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이 척이라고 하는 건 시간 지나면 표가 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공부를 쭉 해보면 공부하면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 다음에 학교 가면 저 사람하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돼야 됩니다. 그죠? 아이고, 저 인간 저 공부가 되면 뭐하러 주고, 여기 저 하겠나 주고. 그렇게 평을 받아갔어야 일이 되겠어요? 최소한 이 중개업을 하시려면 사람이 인성에 단계가 있죠. 이 뭡니까? 인품요. 아,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거? 인격. 그죠? 최소한 업을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뭐죠? 그러니까 성품, 성격. 그 다음에 성질이죠. 성질. 성질은 항상 무슨 말이죠? 그놈의 성질이 되죠. 이야, 한성격 한다는 말은 되게 사람이 좋은데 한 번 일 받으면 그죠? 그렇다는 거고, 성질머리는 원래 좀 성질머리 더러운 거죠. 그 다음에는 싸가지가 없는 게지 뭐.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됩니다. 예. 오늘 보니까 꼰대가 되지 않는 부식이 있대요. 잘 들어라. 그리고 물어라. 그 중에 하나더라고요. 예. 듣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거 하시고 공인중개사 보세요. 여기 3번. 거기에 용어정의 있죠. 딴 거 보지 마세요.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용어정의에서 두 군데만 체크해 보세요. 동그라미. 어디에? 그렇지. 이 법 또. 취득 동그라미. 예. 그러니까 이 법 들어가야 돼. 뒤에 뭐가 안 따라와야 되죠? 중개업 0이라는 말 오면 안 됩니다. 틀린 지문이 그거니까요. 예. 그거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꼭 10월 30일 되면 뭐 기분 좋게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자 4번 개업 공인중개사 보입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공 딱 그런 원칙상 몇 개를 말하죠? 2개. 모든 개공 그러면 3개. 3개가 뭐죠? 부칙상 개공까지 포함시켜서. 그러면 그 정의에 가셔가지고 두 군데만 체크해 보세요. 어디? 이 법 또 등록. 등록은 등록과 같은 말로 실무적으로 사무소. 그러니까 개공은 뭐가 있어요? 사무소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등록 신청서는 2개지만 등록증에는 몇 개? 3개 있다 그랬고, 그러면 오른쪽에 3번 법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공 보입니까? 부칙상 개공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는 3가지 제약이 있었죠. 뭐 신규 등록할 수 없다. 지역 제한을 받는다. 특광도 경공면물을 금지한다.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자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누구죠? 개공 등 그랬습니다. 등 고용인까지. 그럼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개공 소공까지.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자는 개공이고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소공, 자격 있는 자. 그래서 소공과 중개보조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 공인중개사. 그죠? 소공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 차이. 그리고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소공의 종류에는 뭐도 포함되죠?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없는 일반인으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누구죠?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 보조만 하죠. 단순 업무 보조라 할 때 얘가 뭐였어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그래서 고용인 종류가 어떤 게 있다. 차이점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가시면 다음 주 할 건데 법정 중개 대상물 보이시죠? 법정 중개 대상물 법률로 정한다. 법령으로 정한다. 법령으로 정합니다. 법률상 규정된 게 몇 개 있어요? 토지 건축물 2개 있어요.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임목, 공장, 광업재단까지. 그래서 중개다, 중개업이다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몇 개? 5가지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이트에 오늘 배우신 내용 정리해서 올릴 거니까 카페 잘 활용하시고 거기 보면 개정된 법령이라든지 뭐 쭉 해서 뒤져보면 보실만한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